산과 연기 중화반응의 문제 좀 같이 풀게요. 다음 고기와 같은 성질을 갖는 화합물끼리 묶어놓은 것은 쓴맛이 난다. 쓴맛 나면은 이제 염기성의 성질일 수 있고, 자, 피부에 닿으면 미끈거린다. 염기성 맞네.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염기성이고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킨다. 이것도 염기성입니다. 이거 다 염기성 성질이고, 근데 염기성인 것들을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아세트산입니다. 아세트산. 여기 OH가 보이고 여기도 OH 보이고 OH 보이니까 요거를 이제 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근데 요거는 COOH까지 합쳐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작용기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수소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여서 OH 있다라고 해서 염기는 아닙니다. 아세트산이고, 요거 H 플러스 떨어지고 또 H 플러스 떨어지고 H 플러스 떨어지고 세 개 다 이건 산이네. 산. 염산, 황산, 인산 이렇게 되죠. 아세트산이고 염산이고 황산이고 이것도 산이네. 이것도 산이고, 요거는 이제 KOH, 요것도 이제 이건 염기가 맞는데 요건 산이죠. 아세트산. 이거를 염기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에탄올인데, 요 OH는 탄소에 붙어 있는 OH예요. 요런 애들은 이제 이온 결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 이제. 그래서 물에 녹으면 쉽게 이온화가 돼서 OH-기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고, 요거는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나 아니면 이제 메탄올이라던가 이런 거는 에탄올, 메탄올이죠. 요거 두 개는 그냥 중성입니다. 중성. 염기성이 아닙니다. 헷갈리게 이게 자주 나와요. 여기 이제 금속이랑 붙어 있는 OH들, 금속이도 다 요런 애들은 이온 결합으로 붙어 있는 거여서 쉽게 떨어집니다. 요건 염기가 맞고, 요거는 염기가 아닙니다. 산도 아니고 중성이고. 자, 그 다음에 pH에 관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수돗물도 물론 중성이겠지만, 증류수 이렇게 써져 있는 게 더 좋긴 하고, 확실하게 중성이고, pH가 7입니다. 7보다 크면은 이제 이렇게 14에 가까우면은 염기성인 거고요. 1에 가까우면은 산성이에요. 그래서 바닷물은 수돗물보다 pH가 크다. 바닷물은 pH가 이게 좀 이렇게 기울여져서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7보다 큰 거고, 맞고요. 염기성이고, 약간 염기성이고, 속이 쓰릴 때 먹는 제산제는 염기성인데 석회수와 같을 것이다. 석회수는 엄청 염기성입니다. 지금 석회수는 강염기입니다. 강염기. 근데 제산제는 우리가 먹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약염기거든요. 강염기는 먹으면 안 되고요. 약염기입니다. 이게 pH가 석회수와 같으면 안 됩니다. 더 작아야 되고요. 훨씬 작아야 됩니다. 사이다에 마그네슘을 넣으면, 사이다가 약간 탄산이에요. 탄산. 여기 산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마그네슘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하죠. 산성 용액에 마그네슘 넣으면 수소기체 발생하잖아. 그렇죠? 물론 이제 사이다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용해됐던 애가 나오는 거고요. 이제 반응을 통해서는 수소기체가 나옵니다. 수소기체가 나오는 거 맞습니다. 기억 디귿 4번 고르시면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물에 녹아 H 플러스를 내놓는 게 맞고요. 물에 녹아 전류를 흐르게 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전류 흐르게 하는 것도 맞고,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가 생성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네. 이거 맞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5번 고르시면 되고요. 다음은 산의 성질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색이 실로부터 왼쪽으로 붉게 변해갔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염산을 이렇게 놔뒀잖아요. 그럼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 극으로 플러스 이온이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플러스 극으로는 마이너스 이온이 이동을 합니다.
근데 지금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H 플러스랑 닿아서 요쪽이 붉은색으로 바뀔 겁니다. 그럴 건데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질산칼륨 수용액에 적셔놓은 거름종이거든요. 그 밑에 깔아놓은 게. 그럼 질산칼륨은 K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질산이온과 칼륨이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두 가지다. 왼쪽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두 가지가 맞죠. 칼륨이온과 수소이온 맞습니다. 두 개. 리트머스 종이 색깔 변화는 Cl-에 의한 것은 아니고 H 플러스에 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HCl 대신에 NaOH를 적신실로 실험을 하면 리트머스 종이의 색이 오른쪽으로 붉게 변한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오른쪽으로 OH-가 이동을 해요. Na 플러스는 왼쪽으로 이동하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 리트머스 종이 색깔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염기성인 거 실험해야 되기 때문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로 바꾸시고, 그러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바뀌는 거죠. 염기성이니까. 그래서 이건 지금 틀렸고요. 1번 고르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다음 중 산과 염기의 이온화 반응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HCl은 이렇게 이온화하는 게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산화 암모늄인데 요렇게 이온화하는 거 맞고요. 아세트산입니다. 여기에서 요거 떨어지는 거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탄산인데 요 하나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만 떨어지고 두 개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 하나만 떨어지는 걸로 그려져 있는데 이게 다양성자산이긴 한데요. 요래도 됩니다. 요래도 상관없고, 요거는 이제 확실하게 틀린 게 EOH 마이너스 요렇게 해야 됩니다. 요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OH가 2가 마이너스 뭐 그런 이온이다 이런 건데, 이런 이온이 있지도 않고 OH 마이너스가 두 개가 떨어져야 됩니다. 여기 두 개가. 그래서 요게 5번이고 요거 이렇게 고쳐 놓으시고요. 이런 반응식들을 다 아셔야지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6번에 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보니까 페노프탈레인 무색, 붉은색이면, 붉은색이면 일단 염기성이죠. 여기 염기성. 근데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하는 게 산성이죠. 둘 다 이제 페노프탈레인은 산성, 중성 둘 다 무색인데, 요거를 보고 판단하시면 요거 산성, 중성, 염기성이고, 그래서 염산, 증류수, 암모니아수가 염기성이죠. 암모니아수 염기성입니다. 암모니아가 물에 녹으면 H 플러스 하나를 가져오면서 암모늄 이온이라는 게 되고, OH 마이너스 이렇게 수산화 이온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수는 염기성입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다음 중 용액이 염기성인지 산성인지 알아내기 위해 지시약의 색 변화를 관찰한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BTB 용액이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산성이다. BTB 용액은 노초파인데 이제 파란색으로 변하면은 염기성이고요. 염기성. BTB 용액 노란색으로 변하면 산성이다. 이게 맞네요. 페노프탈레인 용액 붉은색이면은 염기성이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하면 염기성이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변하면 산성입니다. 이거 다 외울 수밖에 없죠. 외우시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8번에 지시약 색깔 변화 옳지 않은 거, 메틸오렌지는 산성 용액에서는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BTB 용액은 노란색이 맞고, 페노프탈렌 용액 무색 맞고요. 그 다음에 염기 때 메틸오렌지는 노란색 맞고요. BTB 용액은 노초파, 파란색, 푸른색, 파란색. 그
다음에 페노프탈레인용의 붉은색 맞습니다. 요거는 빨간색이라고 쓰는 게 좋은가? 책에 빨간색으로 되는 것 같은데. 메트로렌즈 빨간색으로 할게요. 빨간색. 어찌됐건 틀린 거는 이제 기역 미음. 네, 4번 고르시면 돼요. 4번 고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화 반응입니다. 중화 반응. HCl에다가 NaOC를 넣고 있어요. 근데 BT비용액은 여기까지는 아직 H 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산성이니까 여기까지는 BT비용액에서 노란색이고, 여기 중성이죠. 없어요. H 플러스 OH 마이너스 둘 다 없습니다. 그럼 노초파, 초록색, 녹색, 그 다음에 요거는 파란색, 염기성 있을 때 파란색. 푸른색으로 되어 있으면 뭐 푸른색 고르셔야죠. 노초파로 고르시면 됩니다. 노푸. 네, 이거 2번 고르면 되네, 그쵸? 자, 그 다음에 가에서 다에 일정한 염산 수용액에 같은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넣을 때에 어떤 이온수 변화다. 그러니까 뭐뭐에 뭐를 넣느냐가 중요합니다. 염산 수용액에 염산이 있고 수산화나트륨을 넣는다. 그럼 이제 H 플러스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쵸? 네, 왜냐면 중화 반응하니까. 그럼 H 플러스고, 처음부터 쭉 이렇게 일정하게 있는 거는 구경꾼이온 Cl 마이너스. 집어 넣는데 없다가 나중에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OH 마이너스죠. OH 마이너스는 집어 넣으면 처음에는 H 플러스 때문에 중화 반응하니까 없다가 H 플러스가 다 이제 중화 반응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 OH 마이너스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집어 넣으면은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건 나트륨 이온. 중화 반응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나 이온인 Cl-입니다.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건 맞아요. 가 이온인 H 플러스는 넣어주는 OH-와 반응하여 중화점 이후에 없어진다. 맞네. 이유 설명 맞고. 그 다음에 다이온인 OH-는 넣어주는 대로 H 플러스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되었다가 중화점 이후에는 계속 증가한다. 맞네요. 니은지급 4번 그러면 됩니다. 자, 넘겨서 11번. 온도와 농도가 같다라고 이렇게 미리 말해줬네.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를 12ml를 맞춘 거예요. 양이 똑같아야지 실험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12ml를 맞췄습니다. 근데 지금 온도가 제일 높은 애가 중화 반응을 제일 많이 한 거고, 그러면 이거 중화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화점에선 중성이죠. 근데 농도가 똑같아요. 이게 6대 6 들어왔으니까 농도가 1대 1입니다. 여기 같다라고 써 있기도 하고, 요거 보고 판단도 하셔야 되는데, 농도가 똑같은 상황에서 OH-가 더 이쪽이 많으니까 여기는 염기성이고 여기는 이제 HCl이 많잖아요. 여기보다, 그렇죠? 여기는 산성입니다. 산성. 근데 B는 중화점이고 혼합용의 A와 C의 액성 동일하지 않습니다. 액성이라는 거는 산성이나 염기성이나 이런 걸 물어보는 거여서 염기성 산성이기 때문에 액성이 동일한 게 아닙니다.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농도를 말하는 거죠. 농도는 똑같다. 요거는 이제 농도를 말하는 거예요. 단위 부피당 이온수. 같은 부피 안에 들어있는 이온수가 똑같다. 기억 디귿 4번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가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이것도 했는데 지금 20대 20 들어왔는데 온도가 제일 높으니까 이 중화점이잖아요. 중화점에서 부피가 똑같다라는 거는 농도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1대1입니다. 농도가. 자, D는 염산이 많죠? 염산이 많으니까 산성. B와 D에서 생성된 물 분자 수가 같으냐. 근데 이제 D에서는 수산화나트륨이 지금 15만큼이 반응을 한 겁니다. 25 있지만 25 다 반응 하지 못하고 수산화나트륨 15만큼 반응한 겁니다.
B에서도 염산이 15만큼 반응한 겁니다. 예. 모자라는 애가 중요해요. 그거만큼만 반응한 거야. 그러니까 생성되는 물 분자 수가 같죠. 중화 반응의 양이 똑같은 거예요. 중화 반응 양이 똑같아서 물 분자 수가 같습니다. B와 D에서. 비커 내 용액에 전류를 흘려 보냈을 때 전류는 C에서 가장 잘 통할 것이다. 근데 이게 중화점에서 전류가 잘 안 통해요. 왜냐하면 중화점에서는 이온이 더 모자라요. 왜냐하면 물로 다 됐기 때문에 H+나 OH- 이온들이 물로 변하기 때문에 중화점에서 전류가 잘 안 흐릅니다. 잘 통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D가 틀렸고요. 중화 반응에서 열이 발생하는 이유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가지는 에너지의 합이 물 분자의 에너지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게 맞는데 무슨 얘기냐면 OH-와 H+의 에너지의 합이 물이 더 안정화되어 가지고 물로 되면서 에너지가 낮아지는데 그 남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중화열. 그래서 에너지가 요 애들의 합이 더 높은 겁니다.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에너지가 낮은 애가 되면서 남는 에너지가 나오는 게 중화열이야. 그러니까 요 설명이 뭔 소린지 아셔야 되고 맞는 이야기고. 됐나요? 그러면 니은 리을 있는 거 고르시면 되고 5번 답이네요. 5번 답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중화 반응의 예의다. 이런 건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속이 쓰리면 제산제를 먹는다. 위산 때문에 쓰인 거야. 위산 때문에. 그 위산이랑 제산제를 중화 반응을 한 겁니다. 예. 산성 물질을 좀 억제를 하는 겁니다. 맞는 거고요. 산해로 작용하는 근데 산으로 작용하는 걸 물어본 거구나.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는 제산제는 염기로 작용한 거죠. 염기로. 근데 신김치는 산성 성분이 있는 겁니다. 달걀 껍데기랑 중화 반응하는 건데 염기로 작용하는 거죠. 산성화된 토양 석회가루 뿌리는 것도 염기로 작용하는 거고, 벌에 쏘였을 때는 벌침이 산성입니다. 산성. 포름산 뭐 그런 건데 암모니아수가 염기죠. 그걸 발라서 중화 반응하는 거고. 생선 비린내는 염기성입니다. 염기성을 제거할 때 레몬 산성 물질을 쓰는 겁니다. 답은 5번이 답이죠. 위산 과다 분비되어 통증을 느낄 때 제산제를 복용하면 통증이 완화되는데 이는 제산제가 위액을 중화시키기 때문이다. 맞죠? 근데 아무튼 중화 반응 말하는 거고, 그 식으로 맞는 것은 위산이 성분이 염산입니다. 염산. 근데 제산제는 보통 수산화 마그네슘을 많이 써요. 이거는 너무 강염기예요. 이거 강염기고, 수산화 마그네슘이 약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을 고르셔야겠네. 염산이랑 수산화 마그네슘이랑 반응해서 물 두 분자 생기고, 염화 마그네슘. 마그네슘 2가 플러스거든요. 염화이온 마이너스가고, 그럼 1대2로 결합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15번에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관찰할 수 있는 몇 가지 화학 반응의 사례이다. 다음 중 중화 반응인 것만을 골라라. 속이 쓰릴 때 제산제 먹는 거 중화 반응이고, 생선구이 레몬즙, 그 비린내가 염기성이고 레몬즙 산성이어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고, 체인에 녹이 쓰는 거는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산화하는 반응이고요. 깎아놓은 사과 표면이 갈색으로 변한다도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기억니은 표면에 그 산소랑 반응해가지고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됐죠? 1번 그러면 되고 끝이네.